일단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무엇이냐.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절대부등식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인데 두 양수 A, B가 있다면 모든 실수해서는 안 돼. 양수에서 성립하는 식이야. 자, 그렇다면 A, B의 합 그것에 나누기 2를 한 값과 둘 곱한 것의 양의 제곱근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항상 얘가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식이 나와. 자, 이때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녀석을 우리가 산술평균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수학적인 평균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두 수의 평균 어떻게 구해? 더해서 나누기 2 하잖아. 그치? 좌표일 때도 중점은 두 좌표 더하기 나누기 2. 그래서 두 수 A하고 B의 평균을 말하는 식인 거야. 2분의 A 더하기 B. 보이죠? 자, 그럼 이때 루트 AB라고 하는 것을 기하평균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양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야. 이걸 산술평균, 기하평균 합쳐서 부르는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텐데 자, 양수니까 그냥 양변에 2를 곱할게요. 자, 양수끼리는 제곱해도 대소관계가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얘 제곱하고 얘도 제곱할 거야. 그런 다음 크거나 같은 걸 보이려면 뭐 할 거야? 뺄 거지. 이렇게 했더니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돼요. 자,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는 뭐였어?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 되는 게 곱셈공식 변형이었지.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항상 0 이상이야. 증명이 된 거야. 그럼 등호는 언제부터? 0일 때. 즉 A하고 B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등호는 언제 붙는다? A랑 B랑 같을 때가 등호를 붙는 상황이야. 여기까지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세트야. 자, 일단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항상 성립하는 식인 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써먹는 거냐? 자, 실전에서는 이 모습을 살짝 바꿔서 방금 증명의 과정처럼 이 2라고 하는 값을 양변에 곱해요. 그래서 2가 여기 붙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A 더하기 B는 항상 2루트 AB 이상이야.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두 수의 곱 이상이야. 이게 우리가 공식처럼 익혀야 될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합쳐서 산술기하라고 부를 거야. 자, 간단한 예는 이런 겁니다. 양수인 A가 있다. 자, 이때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은 얼마니? 자, 그러면 양수하고 양수를 더하면 누구 이상이다? 2루트 그 두 수의 곱 이상이다. 그러면 얘가 약분되니까 그 값은 2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양수와 그 역수 사이의 합의 최소값은 2야.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랑 A분의 1이 같을 때, 즉 A제곱이 1일 때니까 A는 풀마 1인데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가 1일 때는 등호야. 라고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자, 두 수의 합은 2루트 두 수의 곱 이상. 어떻게 쓰는지 보였니? 이해됐니? 한 번 더.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서 저 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A가 양수고 B도 양수야. 자, 그러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의 최소값이 얼마니?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양수와 양수의 합이다. 양수와 양수의 합이다.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누구 이상이다? 2루트 더하는 두 수의 곱 이상이다. 자, 그러면 B 약분, A 약분, 루트 4는 2가 되니까 자, 최종 결과가 4가 나오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주로는 어떻게 나오냐? 이 안에서 서로 약분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호 안에서 약분이 이루어지려면 A분의 B하고 B분의 A하고 서로 역수 구조로 들어옵니다. 역수 구조. 약분이 되게. 아까
a하고 a분의 1처럼 약분이 되도록 서로 역수 구조인 두 수에서 가장 대표롭습니다. 포인트 양수, 더하는 두 수 역수. 일단 항상 역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도 이 내용을 쓰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최소값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추적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x 더하기 두 양수, x가 양수고 y도 양수야. 뭐 자연수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럴 때 x 더하기 y가 10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x 더하기 y가 10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가 얼마니? 자, 이런 질문을 우리는 2차 함수에서도 했었어. 2차 함수에서 했던 모습으로 볼게. 자, 어떤 두 수의 관계가 나오면 y 대신 10-x예요 라고 변형해서 y 자리에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y 자리에 대입하면 내가 찾는 식은 x, y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식의 최대값을 찾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가 되지요. 자, 그럼 2차 함수 최대값 찾으려면 뭐 해야 돼? 표준화, 꼭지점 찾아야겠지?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자, 이렇게 해주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5가 됩니다. 자, 따라서 x가 5일 때 최대값 25야 라고 하는 거 이해돼? 그래서 x가 5일 때 최대값 25입니다. 자, 그런데 x가 5라고 하는 건 y도 5죠. x가 5고 y도 5일 때 최대값 25야. 근데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내용을 뜯어보면 좌변은 두 수의 합이야. 합. 우변은 곱이야.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은 유제들은 합의 값의 최소가 얼마니를 묻는 접근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가 얼마니를 묻는 거야. 합과 곱. 얘를 가지고 곱을 추적해라. 곱을 주고 합을 추적해라. 이런 관계란 소리야. 두 개가. 자, 그러면 합이 일정한 두 수가 나왔고 그 두 수가 양수기 때문에 방금 전에 2차 함수 접근 말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도 접근이 되는 거야. 그럼 x 더하기 y는 누구 이상이다? 2루트 xy 이상이죠. 똑같은 식이야. 근데 이 x 더하기 y가 얼마래? 10으로 일정하대.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고 제곱을 하면 x, y는 25 이하예요. 그래서 x, y의 최대값은 25입니다를 이렇게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함수로 푸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고, 양수 조건에서 합의 값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는 산술기하로 푸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니까 더해서 10이야. 그럼 5 더하기 5구나. 같은 수 둘, x가 5, y가 5일 때 25군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같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푸는 게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최대 최소의 가장 중요한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최대값, 최소값을 추적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교 과정에서 1학년 때 최대 최소의 문제가 나오면 2차 함수의 접근이 가장 중요하고 2차 함수 할 때도 이제 그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다음 양수 조건 이런 걸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접근까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리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그것을 이제 집중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이거 여기서 왜 쟤는 자리를 못 잡는 게요? 내릴까? 자, x가 양수고 y가 양수다. 어떤 합의 값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세요. 대표적인 산술기하의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써봅니다. 양수 더하기 양수는 누구 이상이다? 2루트 그 두 양수의 곱 이상이다. 자,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2x 더하기 3y라고 하는 자리에는 몇을 대입할 수 있다? 12라고 하는 그 일정한 값을 대입할 수가 있다.
자, 그러고 나면 양변을 2로 나누고 뭐 해줘? 제곱해도 양수끼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자,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얼마? 6이에요. 라고 답이 나온 거야. xy의 최대값 6. 이해됐어? 이때 등호는 그러면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 등호는 x가 얼마고 y가 얼마일 때 성립한다. 등호는 둘 더하는 수가 같을 때입니다. 더하는 수. 더하는 수 2x하고 3i가 같을 때인 거야. 2x하고 3i가 같을 때. 자, 그러면 더해서 최종 12잖아. 몇몇 더했을 때야? 6 더하기 6일 때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니? 둘 같을 때. 그래서 x는 얼마일 때? 3일 때. y는 얼마일 때? 2일 때예요. 이렇게 찾는 거야. x하고 y가 같은 게 아니야. 더하는 둘이 같은 거야. 더하는 둘이 같아. 더하는 둘이 같아. 반반 나눠서 같아. 그 뜻이에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에서는 곱이 일정할 때. 자, 곱이 일정한 겁니다. 곱이 일정한데 합의 최소. 자, 합과 곱의 스토리라고 그랬어. 합과 곱. 자, 오늘 그대로 또 가봅니다. x 더하기 2y는 누구 이상이다? 2루트 2xy 이상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 x 곱하기 y가 일정하다. 얼마로? 8로 일정하다. 거기다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2 루트 28에 16. 자, 그러면 4, 2, 8이 되죠. 따라서 x 더하기 2y는 8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되니까 최소값은 8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는 적으면 됩니까? 자,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또 x는 얼마하고 y가 얼마일 때 성립하니? 더해서 최소가 8인데 어떨 때라고? 둘이 같을 때라고. 그럼 몇 더하기 몇인 거야? 4 더하기 4인 거야. 그럼 x가 얼마일 때? 4일 때. y는 얼마일 때? 2일 때. 이럴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양수 AB에 대하여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라는 아주 강력한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그때의 AB의 값. 등호 성립할 때 AB의 값.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도 양수 AB에 대하여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이런 구조인 겁니다. 자, 여기서도 양수에 대하여 합이 일정할 때 곱인데, 자, 여기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복습 겸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간단하게 위에 두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밑에 465번은 따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1번은요. 3a 더하기 4b는 누구 이상? 2루트 2의 곱 이상. 자, AB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루트 36. 루트 36은 6. 자, 그래서 최소값은 12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AB. 몇 더하기 몇이 12? 6 더하기 6이 12. 그럼 A는 얼마? 2. B는 2분의 3일 때. 자, 이렇게 해서 M, 알파, 베타 찾는다 이런 소리야. 아직 이해돼? 자, 2번.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36. 자,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가 2루트 두 수의 곱 이상. 그러면 좌변이 36이래요. 그 다음 루트 a제곱 b제곱은 a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3ab로 풀리게 되죠. 자, 그러면 6으로 나눠서 ab의 최대값은 6입니다. 이렇게 찾아준 거야. 자, 문제는 얘입니다. 합의 값이 일정한데 곱의 값을 묻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합의 구조의 식을 묻고 있죠. 합과 합이 나왔지.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한 방으로 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이라고 하는 문제가 원하는 값을 k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저 앞에 있는 3x 더하기 y하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하고를 곱한 값은 뭐가 되겠어? 얘가 6이고 얘가 k니까 이 값이 6k예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때 좌변을 쭉 전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y분의 9x x분의 y 더하기 3. 그러면 좌변만 보면 6 더하기 역수 구조인 두 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6 더하기 y분의 9x 더하기 x분의 y라고 하는 값은 자, 이제 여기에서 양수 더하기 양수가 산술기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값은 앞에 있는 6에다가 지금 밑줄 친 부분 둘의 최소값은 2루트 둘의 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값이 3, 2, 6 6 더하기 6은 12 12가 지금 이 수의 최소값인 거라고. 전개한 값. 따라서 K의 최소값은 얼마다? 2가 나오죠. 그게 문제가 원했던 최소값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상황임을 먼저 인지해야 되고 양수 조건. 그 다음 역수 구조인 걸 잘 보라 그랬는데 얘하고 얘는 지금 합과 합에 대한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고 둘을 곱한 식에서 역수 구조의 식으로 산술기하를 끌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금요일 되니까 엄청 피곤하고만. 금요일은 밤이 좋아. 금요일 되니까 긴장 풀리니? 응? 첫 주차? 응. 이상한 선생님 계시거나 하진 않죠? 계셔? 자, 요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두 번째입니다. 방금 465번에서 했던 그 작업인데, 여기 이제 순서가 바꿔서 예제가 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자, 역시나 양수와 양수를 가지고 어떤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1순위로 떠올리는 거야. 자,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언제 쓰는 거냐 하면 두 양수의 합,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아직 전개가 덜 돼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식이 나오면 전개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개. 자, 전개를 한 식을 보면, 자, AB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4예요 라고 하는 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뭘 찾아라? 역수 구조를 찾아라. 그럼 얘하고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추적이 되고 요 5라고 하는 값은 그냥 일정한 값이 되겠지.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누구 이상이니? 1 더하기 4하고 그 다음 저 둘에 대한 산술기하.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약분이 되고 나면 루트 4 곱하기 2 얼마? 9가 주어진 식의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최소값은 9가 되는 거예요. 따라왔어? 자, 등호 성립 조건 항상 챙겨야 돼. 자, 그러면 등호는 내가 더하는 수의 합이 4입니다. 얘네 둘이 4야. 그러면 몇 더하기 몇이야? 2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등호는 A, B가 2일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A하고 B를 각각 지금은 찾을 수가 없고 A, B가 2일 때 성립한다. 따라왔니?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선생님이 풀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전개를 하지 않고 풀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전개를 하지 않으면 앞에서도 최대 최소, 뒤에서도 최대 최소. 자, 그런데 지금 얘는 그나마 나에게 A 더하기 B는 2루트 B분의 A일 때. 그 다음 B 더하기 A분의 4는 2루트 A분의 4B일 때. 자, 각각의 산술기하를 쓴 식 보여? 전개를 하지 않았다면 양수의 합 최소의 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만큼을 그대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니?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근호끼리 곱하면 루트 4가 되니까 8입니다 라고 하는 최소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최소값이 얼마라고 구했어? 9였잖아. 그럼 지금 나온 값 8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겠지. 왜 틀렸을까? 왜 틀린 답이 나온 거야? 전개를 하지 않고 각각의 산술기하를 써서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틀린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앞에서는 얘가 A랑 B랑 B분의 1 더하는 두 수가 같은 거고 지금 두 번째 가로에서는 B하고 A분의 4가 같은 거죠. 등호 성립 조건이.
그러면 얘를 보니까 AB가 1입니다의 등호 성립 조건인 거고 여기서는 AB가 4입니다의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서로 다른 등호 성립 조건으로 계산을 하는 결과가 된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는 웬만하면 한 번만 써야 됩니다. 주어진 식에서. 두 번을 각각 썼을 때 얘네들이 같은 등호 성립 조건이 나오면 그때는 맞아. 근데 서로 다른 등호 성립 조건의 값들이 나왔잖아. 그럼 AB가 1일 때하고 AB가 4일 때하고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만 풀어야 되는 게 아까 AB가 2일 때가 최소가 나와요. 산술기하는 전개한 후에 한 번만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된다? 전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전개를 먼저.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자 이런 게 있어. A 더하기 B분의 1. A분의 1. B 더하기 B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산술기하를 쓰면 요게 2 이상. 여기서도 2 이상. 산술기하를 여기서 쓰고 여기서 썼는데 말이야. 그러면 A가 A분의 1일 때, B가 B분의 1일 때, 즉 A가 1일 때하고 B가 1일 때에 각각의 산술기하의 상황이 나온 거야. 그러면 앞에서는 A가 1인 거, 뒤에서는 B가 1인 거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 이럴 때에는 각각을 산술기하를 써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4 이상입니다를 각각의 산술기하로 계산을 하는 경우도 가능은 한 거야. 앞에서처럼 AB가 섞여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개를 한 다음에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각각을 산술기하를 써줘도 된다. 산술기하의 조건이 다르지 않다.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의 특이한 상황이 있긴 있다. 전개하지 않고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이제 19번 보시면 자, 산술기하를 변형해서 적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전개한 다음에 바로 만들어줬는데 자, 이번에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자, 더 쉬운 예부터 한번 들어볼게. 자, 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은 얼마니? 자, 이렇게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약분될 수 있는 두 양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역수 구조. 그럼 여기서는 누구하고 누가 짝꿍이야? x하고 x분의 1으로 얘네 둘이 산술기하지. 1은 남아있는 애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번에는 x 더하기 1분의 1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그러면 역수 구조가 여기 x 더하기 1분의 1이 있는데 얘가 누구랑 더해야지 약분이 돼?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같이 산술기하를 써서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1이 필요한 거죠. 1이 있어야 둘 가지고 약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식에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1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둘이 산술기하. 2루트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 되고 뒤에 상수항을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식을 그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분모에 있는 식을 만들어줘야 약분을 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4x 더하기 x-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 우리는 x-1과 약분이 되는 애를 만들어줘야 돼. x-1과 약분이 되려면 자, 이 녀석이 x-1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주어진 식에다 내가 지금 얼마 했어? 4를 뺐지? 그러면 달라졌잖아. 다시 얼마를 더해야 돼? 4를 더해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니? 그래서 똑같은 x-1을 만들어준다. 그러고 나면 요 두 개의 식이 역수 구조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산술기야. 2루트 4x-1 곱하기 x-1분의 1 뒤에 플러스 4. 자, 그러면 얘 약분되고 남는 게 루트 4입니다. 자, 루트 4는 얼마? 2, 4, 4. 최소값은 8입니다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뭐 조작했는지 따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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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따라왔어? 이렇게 안 나죠?
안 가네, 뒤로? 어? 너 뒤로 안 가? 언제 뒤로 안 가? 왜 안 가? 원래 식이었다고, 이게. 응? 근데 이대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를 약분하래가 필요하다고. x-1을 약분해 주려면 x-2 있어야 돼. x-2. 근데 4x가 있으니까 4x-1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린 거야. 그러면 없는 값인 4를 현재 뺐으니까 식이 달라졌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4를 여기다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4를 빼고 더해야 돼요. 그건 거야. 얘랑 약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얘네가 산술기하라고. 얘네가 2루트 얘하고 곱하면 4. 뒤에 남는 거 4. 최종값이 8입니다가 이렇게. 이해됐어? 그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자, 466번은 뭐 해라? 전개를 먼저 해라. 전개한 다음에 자, 전개하면 9 b분의 3a a분의 12b 더하기 4 얘네 둘을 산술기하하면 누구 이상? 2루트 둘의 곱 36 다음 상수항은 그대로 떨거지 남아주니까 6이 12 더하기 13 최소값은 25예요. 이렇게. 자, 다음은 x 더하기 2. 자, 여기서도 이제 x 더하기 2를 약분시키려면 여기 3x가 있으니까 여기 몇이 있어야 돼? 3x 더하기 2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현재 3x 더하기 5죠. 그럼 3x 더하기 6을 만들어야 된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x 더하기 2. 얼마 더했어? 주어진 식에서 1 더했으니까 1 빼줘야 된다. 이렇게 돼. 알겠어? 그럼 얘네 둘 산술기야. 2루트 9 빼기 1. 최소값은 5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무엇인지 이제 감은 오죠? 문제를 어떻게 내가 식을 만들어서 풀 것이냐. 사실 이제 그런 거잖아. 수학에서 문제에 접근이 어렵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렵다. 이런 거거든. 산술평균을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럼 굉장히 쉬워집니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으니까 조금 쉽게 오는데 자주 안 씁니다. 이 단원이 지나고 나면. 특히 이제 우리가 다시 공통수학 원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안 씁니다. 나중에 다시 와야 기억이 날 거야. 포인트. 양수. 그러면 내미새를 맡아야 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라는 거구나. 등호 성립 조건 중요하구나. 두 가지는 기억해서 가셔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 사이를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다.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대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 이 닭장의 바닥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바닥 넓이의 최대값. 자, 바닥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가로, 세로, 밑변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필요하겠지. 자, 그럼 벽면의 뭐 한 변을 x, 나머지 변을 y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 y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 소리인 거예요. 됐죠? 그럼 x, y가 곱의 최대값을 만들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돼? 합에 대한 일정한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합의 일정한. 자, 그러면 x하고 y하고 20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식 뭐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과 같다. 빗변제곱.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누구 이상이 된다? 2루트 그 둘의 곱 이상이 된다. 요 식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러면 400 나누기 2 루트 x제곱 y제곱은 xy 제곱이니까 xy가 되고, 자, 넓이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니? 2분의 1 xy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분의 1 xy의 최대값은 얼마다? 100입니다. 그래서 저 닭장의 바닥 최대값은 100입니다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되는 상황이군요. 합의 값, 곱의 값의 관계군요. 그걸 추적하면 됩니다. 자, 역시 확인 체크 두 문항 언급을 해보면
자, 길이 40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든다. 자,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된 모든 길이를 다 더하면 40이 나온대요. 합이 일정한 상황이 된 거야. 합이 일정하다. 그럼 이때 바깥쪽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바깥쪽 직사각형 넓이라고 한다면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할 때 x, y의 최대가 얼마니? 곱의 최대가 얼마니? 자, 그럼 뭘 만들어야 된다고? 일정한 합의 값을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철조망 전체 길이는 x 몇 개, y 몇 개입니까? x는 2개, y는 5개지. 그래서 2x와 5y의 값은 40으로 일정. 그걸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되겠어요? 자, 그러면 2x 더하기 5y는 몇 이상? 2루트 10xy 이상. 자, 그러면 얘가 40. 2로 나누고 양변 제곱 15로 나누면 최대값은 40입니다. 넓이의 최대값은 40. 그때의 x값을 구하세요. 등호 성립일 때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등호 성립은 언제? 2x하고 5y하고 둘이 같을 때. 더해서 40이니까 몇몇? 20, 20. x는 10, y는 4일 때입니다. 가로의 길이 10. 등호 성립까지 꼭 잘 챙겨야 돼. 나중에 이제 등호 성립 기준을 조금 막 꼬고 하는 문제가 산술기하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69. 다음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인 반원에 반지름이 여기 있어. 이제. 2루트 3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 자, 이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래요. 안에 있는 A, B, C, D라고 하는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된대. 그럼 얘를 미지수로 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로 놓고 싶은데 이렇게 놓으면 힘든 문제가 됩니다, 얘가. 자,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이 2루트 3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넓이에서 2루트 3의 역할은 어디냐, 뭐냐 하면 이게 2루트 3의 역할입니다, 2루트 3. 반지름의 역할.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를 뭘로 놔야 되냐? 여기 OC의 길이하고 CD의 길이를 X하고 Y라고 놔야 편한 거야. 이때 그러면 AD의 길이는 2X가 되니까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다라고 하는 것은 2XY의 최대인 상황이 된 거지. 곱의 최대가 된 거다. 그러면 x하고 y하고 2루트 3을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루트 3의 제곱이에요. 합의 일정한 상황으로 곱의 값을 찾아야 되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뭐 아까처럼 만약에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놨어. 그래도 이제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2루트 3을 이용한 식은 뭐냐? 어쩔 수 없이 여기가 2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x예요 라고 나와야겠지. 그럼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일 때 요렇게 바뀌는 것 뿐인 겁니다. 풀 수는 있어 당연히. 조금 더 이제 귀찮은 식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분수식이 나오게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누구 이상이다? 2루트 4분의 x제곱 y제곱 이상이니까 12. 요게 2 곱하기 2분의 xy라고 제곱근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xy는 12 이하가 된다. 자, 이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둘레의 길이가 되려면 등호 성립이 언제니? 둘 더해서 12니까 얘가 6이고 얘가 6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제곱은 24일 때가 되고 y제곱은 6일 때가 되니까 x는 2루트 4, 6, 24 2루트 6일 때 y는 루트 6일 때 이렇게 됩니다.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 둘레 길이가 6루트 6일 때가 넓이가 최대예요. 이런 식의 연결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469번을 보면 등호 성립 기준을 더 활용한 문제 출제까지 이게 질문까지 들어왔죠 지금? 하진아 그지? 이 죄를 용서하마
고개를 들라.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 푼 게 산술기하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지금 두 문제 풀었나? 그것도 잠깐 확인 체크해 보세요. 지금 절대부등식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첫 번째가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부등식이었고, 두 번째가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데, 코시하고 슈바르츠는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수학자 이름이에요. 두 사람에 대한 연구, 코시의 연구를 슈바르츠가 이어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나오는데, 그 녀석도 이제 어떤 모습이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항상 ax 더하기 by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부등식이야. 말 그대로. 왜 이렇게 됩니까? 증명은 좌변을 쭉 전개해서 빼는 거야. 자, 전개해 볼게요. a제곱 x제곱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빼기 완전제곱 a제곱 x제곱 2ab xy 더하기 b제곱 y제곱. 자, 그러면 a제곱 x제곱 소거되고 b제곱 y제곱 소거되고, 자, 다시 한번 쓰면 자, 주어진 식이 b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라고 하는 식이 남은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얘가 그러면 어떻게 생긴 식이냐? 해초 모형. bx의 완전제곱. ay로 볼까? ay의 완전제곱. 더하기 bx의 완전제곱. 빼기 2ab xy죠. 2ab xy.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어? ay bx 2배. 그래서 지금 생긴 게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의 구조가 된 거야. 완전제곱의 구조가 된 거야. 얘가 ay 마이너스 bx의 완전제곱이 되겠다. 역시 완전제곱이니까 0 이상인 거 증명 확인됐죠? 그래서 지금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교 과정 안에서 바로 내는 거는 한동안은 좀 유행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여러분들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코시 슈바르츠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기출 문제 중에서는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등식입니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걔는 진짜 우리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인데 이 코시 부등식까지 잘 신경을 쓰셔라. 그래서 첫 번째는 쌤이 생각하는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첫 번째 식은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 연습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완전제곱 자체가 앞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증명보다 조금 더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증명 방식 꼭 연습해 놓을 것. 다음은 그럼 등호 성립은 언제냐? AY하고 BX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이에요. 코시 슈바르츠는 등호 성립 조건은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걸 유도할 수 있어야 이 기억이 날 거야. 그러면 책에서는 양변을 A, B로 나누든가 등호 성립. 양변을 A, B로 나누면 X분의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을 때 등호 성립. 양변을 XY로 나눴다면 X분의 A가 Y분의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우리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보면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예요. X분의 Y랑 Y분의 B가 같을 때예요.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실수 A, B, X, Y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앞에서 산술기하는 양수에서 성립하는 거였지? 얘네들은 실수 조건이야. 자, 그러면 이 산술기하에서의 코시 슈바르츠에서의 특징은 뭐냐?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난이도예요. 산술기하보다 훨씬 복잡하게 생겼죠? 산술기하에서는 합이 일정하고 곱을 묻는다. 곱이 일정할 때 합을 묻는다. 이런 포인트가 명확했는데
코시에서는 이건 거야.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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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 by. 그래서 보통은 이 값을 주고 둘 중에 하나 이 녀석이나 이 녀석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주고 이 녀석을 묻는다. 응? 얘네 둘 주고 얘를 묻는다. 아니면 이렇게 둘 주고 얘를 묻는다. 이런 식의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하나를 주고 얘를 물어볼 때 저절로 한 군데를 채워야 되거든. 나와 있는 식을 이 구조에 맞게 가봅니다. 자, 1번 x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일 때 4x 더하기 3y의 최대값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내가 채워야 돼.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서 4x 나오려면 누구 제곱? 4의 제곱. 3y 나오려면 누구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4의 제곱과 3의 제곱 채운 거 이해됩니까? 그러고 나면 얘가 얼마라고 나왔어? 4. 내가 채운 값은 얼마야? 25지. 자, 그래서 어떤 제곱의 값이 25 이하예요. 아니, 100 이하예요. 따라서 우리가 x제곱이 100 이하다. 그러면 사이 범위로 풀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값은 그 제곱근, 풀마 제곱근 사이 범위예요. 이렇게 풀리는 거야. 4x 더하기 3y의 제곱이 100 이하면 4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예요. 최대값은 10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시계 그대로 들어서. 자, 다시. 자, 2번. 그대로 또 세팅. 자, 5x 더하기 12y가 13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5x 더하기 12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은 완전 제곱 이상. 요 식을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여기 얼마라고요? 5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 제곱이다? 12가 되겠지? 자, 얘가 몇이라고 나왔어? 13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자, 식을 다시 써보면, 자,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169죠? 169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진 거야. 169가 13의 제곱과 같으니까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최소값은 1입니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을 때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이 나왔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이 나왔을 때는 코시 슈바르츠를 떠올려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인 거 알겠니? 그런데 앞에 있는 문제랑 비교해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온다고 무조건 코시가 아니었단 말이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6일 때 xy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지만 xy를 물었어. 그러면 뭘 이용한다? 산술기야.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6이니까 36 대입해서 자 18. xy의 최대값은 18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지만 질문이 합이 일정할 때 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산술기한 거예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6일 때 똑같지. 36일 때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이 합에 대한 최대를 물어보게 되면 이때는 뭘 쓰는 거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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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의 합은 3x 더하기 4y의 제곱. 이렇게 해서 코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처음에 조건이 똑같아도 그러니까 산술기하의 특징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묻는다. 코시의 특징 제곱, 제곱을 주고 합의 최대를 묻는다. 둘의 차이점을 느껴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전에서 볼 때 이게 뭐가 코시고 뭐가 산술기하지? 이런 걸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3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제곱, 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코시가 아니라 제곱, 제곱이 나와도 산술기할 수 있음. 그러니까 제곱, 제곱 나왔을 때 제곱, 제곱 나왔을 때는 코시가 우선순위를 갖지만 누구를 묻느냐에 따라서 코시가 될지 산술기하가 될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똑같은 게 나왔을 때. 자, 어딜 조심해야 되는지 포인트 이해됐어요? 나중에 요걸
잘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연습해 볼게요, 같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 10일 때,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코씨를 연습하고 있지만 산술기할 수도 있다. 누구의 최대값을 물었으면 만약에 A, B의 최대값이 얼마니? 그랬으면 산술기하라고. 곱을 물어보면. 근데 지금 2A 더하기 4B니까 식을 만들자. 제곱, 제곱 곱하기 제곱, 제곱은 전체 제곱 이상. 자, 여기가 2A 더하기 4B. 그러면 여기 누구 제곱? 2A 제곱. 누구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채워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니까 10 곱하기 16, 4, 20.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200이 최대값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번도 A제곱, B제곱, 제곱, 제곱 2A 더하기 5B의 완전 제곱. 자, 여기는 2의 제곱, 여기는 5의 제곱, 자, 여기는 29. 되겠죠? 나머지는 이렇게 풀어줘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을 때 둘레 길이의 최대값, 직사각형 둘레 길이를 하려면 우리는 x하고 y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 자, 그러면 반지름 반지름 연결하면 요게 지름이야. 자,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일 때 누구의 최대값? 2x 더하기 2y의 최대값이 얼마니? 그럼 아까도 이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산술기하를 했는데 이번에는 곱이란 뜻이지. 자, 그러면 x제곱, y제곱, 제곱, 제곱 2x 더하기 2y의 제곱. 여기다가 2 쓰고 2 쓰고 여기다가 16 쓰고 4 더하기 4, 8. 되겠습니까? 산술기하고 코씨의 특징을 잘 구별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인가? 연습.